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다소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고PBR이 지금 시장에 확실히 단점은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밤에 미국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뒤쪽으로 밀리면서 이 미국의 주요 지수들 특히나 이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좀 낙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장의 흐름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난 1월 중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모든 수급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좀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성장주들이 낙폭이 좀 컸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 미국장의 그런 분위기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결국에 빠질 정도의 수급은 다 빠져나갔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오늘 부각을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사실 이제 개인들이 오늘 끌어올렸던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10시 한 30분 정도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약화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오후장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됐던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PI에 대한 부분들, 물론 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 좀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공존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후퇴는 됐지만 그래도 막 5월이냐 6월이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지만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근데 저희가 그 수치 하나만을 바라보고서 바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들을 지금 당장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오히려 시장에서 저는 앞으로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PI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15일 날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매 판매가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결국에 다시 한번 시장은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 그럼 금리 인하가 뒤로 밀렸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또 기대감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수치 하나만을 놓고서 우리가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바뀔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그 앞으로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어느 정도 미 연준이 예상했었던 그런 횟수하고 좀 맞춰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까요? 대한해운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저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한화생명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저PBR에 부합하는 은행주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선택을 해줬고요. 아남전자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구책으로 한전 KDN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소룩스와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VT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실리콘투는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지사까지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KVT의 열풍을 계속해서 동남아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PBR과 또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는 원익홀딩스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 저PBR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미국의 금리나 전반적인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수급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은 확실히 좀 사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느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AI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지난번에 이제 CPI가 높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이외에 반도체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 오늘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고PBR이냐 저PBR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모든 투자자들은 결국에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PBR이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 VT입니다. VT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포인트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올해는 이제 리들샷 이 H&B 채널 여기에 좀 진출하는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 중국 시장 진입이나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확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이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제품이다 보니까 또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그 악성 루머가 좀 있었죠.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잠시나마 했었지만 결국에 좀 이 기업 측에서 이 동사 측에서 사측에서 그 반박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2022년도와 2021년도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없었다,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는 좀 빠르게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또 발표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 중에는 이 IPO 대여가 있죠. APR이라는 그 기업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정 공모가가 이제 그 희망 공모가의 상단을 훨씬 초과하는 20만 원 초과하는 25만 원에 또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이 14일부터 15일까지고 유가증권 시장, 이 코스피 시장에 27일 날 상장을 또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따뜻상을 가거나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당국에서 증시 부양책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양회 3월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었을 때 결국에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 중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수급주 중에서는 이 VT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VT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VT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으로 LCC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관은 티웨이 항공을 선택해줬고요. 또한 페노션과 삼성중공업, 대한해운까지 해운과 조선 관련주에도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펜오션은 앞으로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고 주가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까지 나와줬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기관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녹십자 웰빙이 건기식 사업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밝혔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한국컴퓨터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HBM 검사 장비 뜨겁죠. 고영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또한 앞으로 수요 급증 속에서 4분기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고요. 기관도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연휴 전후로 이제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으면 오늘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2월 1일부터 이제 연휴 전까지의 그 투신과 연기금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근데 2월 13일부터 이제 바로 어제부터 오늘 수급 추이를 보면은 연기금하고 투신이 특히나 IT 섹터 쪽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IT 쪽, 부품 쪽이나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이쪽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사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조건적으로 저 PBR 종목들을 사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인 큰 방향성 자체는 올해는 그래도 가치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버는 시장은 저는 성장 섹터. 모든 성장주가 지금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방 산업이 좋은 AI나 이런 반도체 이쪽 내에서는 분명히 올해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투신도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이제 연휴 전까지는 약간 몸을 좀 사렸다. 근데 연휴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저PBR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됐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이 수급 환경으로 지금 복귀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눈길이 조금 더 가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한국컴퓨터고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제가 점심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컴퓨터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 어제도 수액 맞고 오늘도 아침에 공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상한가 가가지고요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거 다시 내려가면 다시 아플 것 같다. 내일 공개 방송 못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키워드에 많이 부합됩니다. 뭐 첫 번째로 지금 많은 저평가 관련된 기업들, 뭐 저PBR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당장에 첫 번째로 우선시되는 부분들은 저PBR이지만 결국에 저는 실적 대비 싼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올 것이다. 특히나 정부가 코스피에 국한됐던 부분들을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중소형 주중 중에서도 뭐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발표가 또 앞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퍼가 상당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다른 뭐 공개 방송에서 주말에도 말씀드렸었고 퍼가 2024년도 실적 기준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요거는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최근 이제 그 OLED 쪽 관련해가지고 올 초만 하더라도 1월 달만 하더라도 그 OLED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출하량 자체가 기존의 1000만 대에서 약간 800만 대로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이 OLED 쪽 소재나 이쪽 단에 조금은 부정적인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다시 뭐 최근 1월 30일자 기사를 제가 한번 또 서치를 해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호공정 업체들한테 OLED 아이패드용 패널 양산 관련해가지고 600만 대 수준으로 대응을 이제 협력사의 생산 능력 확대를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SMT 쪽 관련된 기업들 또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업계 이 OLED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 기판 기업들하고 그리고 이제 SMT 기업들의 약간의 좀 가불관계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업계가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뭐 BH 같은 FPCB 쪽 관련된 기업들이 SMT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다시 SMT 기업들한테 기판을 주고 거기서 부품을 실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BH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가는데 지금은 기판 업체에서 SMT 쪽 가고 SMT가 바로 직납을 한다. 약간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업계 구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결국 SMT 기업들 한테도 좀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시장에 맞물리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한국컴퓨터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주 역시 코스닥에서 VT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컴퓨터와 VT, 더 시선을 보내고 싶은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뭐 사실 VT도 많이 갔고 그 한국 컴퓨터도 많이 갔지만 한국 컴퓨터는 좀 워낙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보유자 관점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VT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은 이제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로 VT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한국컴퓨터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무료 방송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오전 8시에 이제 공개 방송 할 거고요.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1년 정도 같은 시간대에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5번도 안 빠졌는데 어제는 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매일 오전 8시에 시청을 해주시면은 좋은 기업들, 뭐 코리아 FT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고 세방전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기업들 선별할 수 있게 많은 내용들 또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